여러분, 신장, 다른 말로 콩팥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소변을 만들어서 노폐물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신장은 칼륨,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혈액을 만드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빈혈의 원인이 되죠. 마지막으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혈액의 칼슘량을 조절해 뼈를 튼튼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란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나빠진지 알 수가 없지만 질병이 많이 악화되고 나서야 증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바쁜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섭취 증가 및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 크고 작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장 질환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서 만성 콩팥병은 성인 9명당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병이고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른 병들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섭고 치료하기 어려운 신장병, 미리미리 알고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신장이 나빠졌다는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 피로감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곤? 물론 학생분들, 직장인,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이걸 만들고 있는 저도 모두 피곤하죠. 그렇지만 2, 3일 혹은 그 이상 걱정 없이 푹 쉬고 푹 자고 나면 다들 괜찮아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로는 이렇게 쉬어도 피로가 없어지지 않고 집중력 또한 저하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갑상선이나 간 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문제 있나?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질, 구토를 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앞서 말한 요산 같은 몸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학적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몸이 부을 때입니다. 흔히 저녁에 야식 먹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하루가 지나면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붓기 증상이 며칠씩 지속되거나 특히 발목 부위나 눈밑 부위에 나타난다면 신장에 안 좋은 신호를 보내는 중입니다. 부종이 있을 때 손으로 피부를 눌러보실래요? 피부가 움푹 들어간 채로 오래 남아있는 오목 부종이 있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매일 보는 소변이 이상해진다. 이럴 때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끼거나 색이 불그스름하게 보인다면 꼭 검사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이 떨리는 증상 혹은 피부가 평소보다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을 보인다면 이는 신장의 역할 중에 하나인 전해질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라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그냥 괜찮겠지 넘기지 말고 다시 한번 신장 증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콩팥의 기능은 30대에 가장 좋고 5, 60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또한 가장 흔한 질병인 고혈압,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위협하는 병이죠. 그러기에 나이가 있거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자주 본인의 신장을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규칙적으로 검사받는 것입니다. 이때 소변검사에서 단백뇨와 혈뇨의 유무, 그리고 피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를 통해 신장에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일찍 신장내과에 올수록 신장에게도 우리 몸에도 좋은 선택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강의 정거장인 신장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말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관인지 아셨죠? 앞으로 우리 몸은 우리가 잘 지켜봐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요.